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부산 지역 재건축 대장지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그 설계업체 선정이 또다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11일 이제 총회를 거쳐가지고 투표까지 해가지고 근원 종합건축사무소로 이제 그걸 확 정했는데 이걸 5일 만에 전격적으로 무효화하고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 겁니다. 예, 이건 저도 좀 소식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삼익비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지난 11일 지나갔지만 5일 전 상황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5일 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일신 설계가 이제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5개 업체 중에서 이제 그 하나를 고르는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사람도 많죠. 한 3,000세대가 되니까 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투표를 했는데, 근원이 727표, ANU 디자인그룹, 694표, 해안종합건축사무소가 567표, 그 다음에 MAP 건축사무소가 140표, 그래서 이제 이 근원이 2등인 ANU보다 이제 33표가 많이 받아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또 훌륭한 업체죠. 훌륭한 업체고 한데, 이게 재건축 설계 용역비가 거의 100억에 달합니다. 100억에 달하고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업체입니다. 이제 근원이 수주하게 된 배경은 이제 일반 분양이 많았다. 다른 데보다 일반 분양을 많이 해가지고, 172세대 일반 분양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다른 쪽보다 많았죠. 네 군데보다는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되면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 좀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설계비도 다른 데는 100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90억대를 요구해가지고 비용이 적게 든다. 이래가지고 됐는데 제가 볼 때도 그 설계안이 좀 재미가 없었죠.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브릿지를 전혀 없이, 브릿지가 없으니까 이제 건축비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실 브릿지가 좀 있는 게 이 삼익비치의 좀 특화된 어떤 그 설계였죠. 설계여가지고, 다른 건설사들, 해안에서 한 군데, ANU에서 2곳, 그 다음에 맵에서 4개의 브릿지를 설계안에 포함을 했는데, 이 공사비 절감한다 해가지고, 근원은 브릿지가 없습니다. 그럼 밋밋하게 지었죠. 그 바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조합원들 반발이 많았습니다. 어떤 거냐. 너무 완전히 동네 아파트로 만들어놨다. 이런 걸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표는 많았습니다. 표 많은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이제 적은 평수가 이게 월등하게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적은 평수를 가진 아파트 주민들이 몰표를 줘가지고, 이제 근원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근원이 되었었는데, 되고 난 뒤에 이제 보니까 이 근원한테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조합이 평가 항목 중에 직원수를 허위로 알렸다. 이래가지고 근원의 선정을 무효화했다.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허위 공고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건 또 사실입니다. 이제 자기들 규정에 보면 허위 사실을 알렸을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화한다. 좀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어가지고, 조합은 이제 건축 설계 선정 과정에서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 그러니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직원 수에 따라 점수를 분배를 하는 거죠. 분배를 하는데, 등록 직원 수가 2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만점, 20점을 부과하고, 근원에서는 700명이 있다고 지금 직원에 알렸습니다. 조합에 알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근원의 직원 150명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에서 허위 사실이 있을 시에는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 그리고 선정된 업체의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선정 해지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까 근원은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의 직원 수를 합한 숫자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 설계 회사의 직원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직원 수를 550명을 합쳐가지고 700명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설계 용역 입찰에는 단독으로 입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회사만 입찰할 수 있으며
법인이 다른 회사, 그러니까 근원 엔지니어링입니다. 직원 수를 포함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혀가지고 선정 해지를 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좀 뒤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가니 안 가니 가는 법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문제들이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일 만에 이제 전격적으로 해제가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조합의 이사회에서 해지 결정을 했고, 대의원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조합에서 지금 그렇게 해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정 공방에 휘말릴 수도 있다. 지금 법정 공방이 지금 1심하고 지금 법정 공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붙어가지고, 1심은 손해배상뿐만 아니고, 이게 따른 여러 가지 가처분 신청도 지금 법원에 나와 있죠, 지금. 공사 가처분 신청이. 그게 받아들여지면 재건축은 상당 기간 연기됩니다.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가처분이 이제 그게 중단되는 거죠. 사실 1심 종합 설계는 조합에서 요구한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다. 너무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못하겠다 그랬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 세대 오션뷰를 확보하라. 그리고 전용도를 상용해라. 천장고를 높여라. 주차비를 높여라. 이런 것들인데 1심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179건 60층을 짓도록 사업 승인을 받은 거는 1심입니다. 1심이 이제 받아냈죠. 어려운 거를 받아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반발을 1심은 하고 있고, 법정 분쟁 중이고, 거기에 덮쳐서 지금, 그는 또 지금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공식적으로 조합원의 총의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회를 거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회에서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규정의 정관에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해지 통보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는지는 또 좀 지나봐야 됩니다. 지나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규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무효화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럼 과연 누가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1심 종합에서 있던 법적인 문제가 또 좀 아직 계류가 돼 있고, 근원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두 업체가 소송을 내게 되면, 엎친 데 접친 격으로 지금 사업이 더 늘어지겠죠. 늘어지고, 더구나 1심에서 제출한 가처분 신청, 그게 받아들여지면 공사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설계 협상도 중단이 돼서 공사가 어느 정도, 얼마나 늘어질지는 모릅니다.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양상으로 갈 수 있다. 더더구나 지금 근원이라든지 1심이라든지 이게 큰 설계 회사들 아닙니까? 회사이기 때문에 대응도 좀 만만치 않다. 어쨌든 간에 이런 조금 파행적인 사건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참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속 그럼 건설 설계 업체는 어떻게 되느냐? 새로 처음부터 그러면 다시 재공모를 하느냐? 아니면 11일 날 있었던 그 업체들 중에서 2위를 한 업체 ANU 33표 차이로 떨어진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등한 업체를 선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ANU. 그것도 대형 설계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완전 결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근원의 어떤 그런 부분, 허위 사실 신고를 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되기 때문에 삼익비치 재건축은 역시 크기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기는 갈 겁니다.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마찰없이 순항적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거기는 조합원 수가 3,000명입니다. 이상입니다.